인베디드도 해놓고 뭐 이런 게 조금씩 다 어떤 부스도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인더스트리얼이에요. 그렇죠, 인더스트리얼. 예, 그쪽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이제 게이밍 쪽만 미는 건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다른 쪽으로도 눈길을 살짝 돌리기 시작하는 걸 요번 컴퓨터에서 딱 느꼈어요.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예. 제가 아까 다음 편에 얘기하겠다는 게 그 얘기였어요. 그쵸, 예. 예. 안녕하세요, K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컴퓨텍스를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오랜만에 가서 나름 신선했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가서 가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10년 만에 다녀오신 거죠? 네, 제가 거의 한 10년 되니까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이 6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컴퓨텍스가 아직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죠? 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 네네네. 네, 오늘은 좀 가볍게 좀 어차피 저희가 출장 다녀왔으니까 잘 다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컴퓨텍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빨리 먼저 좀 알려드리고, 비하인드 얘기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컴퓨텍스 관련 이야기를 제가 할지 말씀을 오늘은 가볍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영상 이제 저희가 간다는 영상 찍었을 때 밑에 댓글로 이제 뭐 라이브 영상 찍으시냐, 뭐 관련해서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어 오시냐, 뭐 이런 질문 남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안 했죠. 안 했어요. 그 라이브 영상은 다른 분들 다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실시간 현장 사진에 저도 나와요. 거기 그걸로 만족하라? 실시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냐.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리고 인원도 더 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저희 거 보시는 분은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저도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고찰의 시간이 필요하죠. 네, 좀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컴퓨텍스를 참관하면서 소감을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최 의원님 먼저 하시죠. 컴퓨텍스 시작하기 전날에 들어갔거든요. 태풍 뚫고 들어갔어요. 태풍이 바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만에 있을 때 내내 태풍이 대만에서 이렇게 평행선으로 지나고 있었어요. 계속. 태풍 옆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덥고 습하고 그건 여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갔는데도 그때 딱 기억이 떠오르면서 여기 또 왔구나 하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업체들이 다 그냥 자기네들 창구를 통해 가지고 신제품을 다 발표해버리고 뭐 이런 컴퓨텍스나 전시회 이런 데서는 발표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와, 여기서만 볼 수 있어. 이 컴퓨텍스에서 처음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희석되는 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요. 인텔이나 AMD 행사 같은 게 별도로 따로 있어가지고. 네. 컴퓨텍스 기간 동안 발표회가 따로 있었죠. 자사 제품의 발표회가. 그쵸. 네. 따로 있었는데. 언제나 있었어요, 항상. 언제나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네, 올해는 없어요. 뭔가 밍밍했다. 기자 관점에서는 좀 뭐 일하는 관점에서는 편했는데, 재미는 없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자나무님, 오랜만에 10년 만에 가신 컴퓨텍스 소감 잠깐 들어볼게요. 컴퓨텍스 얘기하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가면은 항상 한국에서 안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요.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들, 뭐 협업하셨던 분들.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던 사람을 거기서 만나서 이제 좀 얘기도 하고, 좀 자주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고요. 비하인드 뭐 스토리 같은 게 뭐가 있으세요?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이 편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한 거였는데, 최재형 기자님은 사건 사고 있어요? 하나 있다. 그 첫날 아침에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가방을 다 뒤져요, 입구에서. 알고 보니까 그날 오전에 대만 총통이 와요. 히틀러? 아니야, 총통하면 히틀러는 위험하신 말씀을. 아니에요, 저 히틀러 아니고. 차잉잉원 맞나요? 네, 차잉잉원. 네, 차잉잉원이 거기 오전에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든 입장객 가방을 다 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죠.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정문 입구서부터 한 바퀴 삥 돌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본 거? 원래 그것 때문에 취재해야 됐던 이벤트들이
뒤로 쫙 밀리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삽질이지 뭐. 그렇죠. 그게 삽질이고 사건 사고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것 때문에 스케줄 초반에 조금 어그러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대만 총통을 가까이서 보셨어요? 네, 진짜 가까이. 진짜 가까이서. 네. 해외 국가 원수를 보는 게 쉽진 않은데. 쉽진 않죠. 네. 그 본 사람, 그 대만 총통을 직접 본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네. 행사 중에 가장 컸던 게 이제 엔비디아 행사였거든요. 네, 그 젠슨왕 키노트. 네, 젠슨왕 키노트였는데. 네. 사람 엄청 몰리더라고 거기요. 그 키노트가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뭐 인텔하고 엔비디아하고 그 다음에 레노버인가하고도 있었고, ARM도 있었고요. 몇 개 있었는데 퀄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행사 중에 현재 지금 가장 핫한 게 어쨌든 엔비디아니까. 이 황 회장님이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신나가지고 요즘 뉴스 좋은 뉴스 많잖아요. 더운데 가죽 점퍼 하나 딱 입고 그 긴 그 프레젠테이션 단상에서 왼쪽 오른쪽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이 아저씨 원래 영어밖에 안 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이런 중요한 자리 하면은 다른 말 안 했어요. 근데 막 중국어도 막 섞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거기가 대만이니까. 네, 대만이니까 저 본진이니까. 네, 본진이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비하인드인지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다른 그 중국어 좀 알아듣는 기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중국어 할 때 막 약간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했대요. 1시간 반 키노트를 1시간 더 했어요. 그래서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이게 신나겠구나. 진짜 신났어요. 이제 라이브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2시간 반이라서 그걸 보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떠들더라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가 어떤 분이 편집하셔가지고 한 5분짜리나 10분짜리로 이렇게 좀 편집해서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비하인드 스토리 뭐 재밌는 사건들 뭐 있었죠? 일단은 출국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월요일날 문자가 오더라고요. 비행기가 연착됐다. 그래서 9시 20분을 변경됐다는 거야. 그 저희가 뚫고 들어간 태풍이랑 딱 마주친 거죠. 근데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요? 태풍으로 연착되면 그 앞뒤에 있는 대만행 비행기 다 딜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것만 딜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에어가 뭐 내부에 뭐 비행기가 정비가 안 됐는지 뭐 하여튼 그런 문제겠지.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짜증이 좀 나는 거죠. 왜냐하면 7시 50분에 가서 오전에 도착을 빨리 해가지고 행사장으로 바로 이동해서 좀 많은 시간 동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뭐 11시 도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9시 반 정도 도착하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이거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다 어긋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편집 PD님이 또 사고 치셨잖아. 뭐 사고는 아닌데 우리 편집 PD님이 월요일에 문자가 왔어. 사장님 제가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갑 챙겨서, 그래서 지갑 챙기는 김에 너 명함 챙겼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명함도 챙겨서 공항에서 만나서 옛다 하고 건네주고, 우리 편집 PD님이 대표이사를 셔틀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공항 늦게 도착했잖아. 그렇죠. 연착돼가지고. 네, 또 연착해가지고 늦게 도착했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또 급행 지하철을 타려고 해서 딱 해서 갔더니 플랫폼에서 내려가니까 기차가 떠나더라고. 기차도 안 기다려주네. 기차도 안 기다려줘. 30초만 일찍 갔으면 그 급행 탈 수 있었는데 그 놓쳐가지고 또 30분 날리고, 그래서 다음 걸 타니까 다 쓰는 거야, 완행으로. 출장비를 제가 추정님한테 다 줬잖아요. 그렇죠. 네, 현금으로. 그러니까 저는 출장비를 안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때 필요한 아주 소량의 그 비용만 환전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1,000원을, 대만 돈 1,000원을 들고 들어가는데 환전해 줄 때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를 준 거예요. 그 공항철도가 150원이거든. 그러면은 2명이서 했으니까 300원이잖아. 그러니까 500원짜리는 기계가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3개를 넣어가지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2개잖아. 그쵸. 근데 타이페이 메인스테이션 도착했어. 이제 찢어져야 돼. 이제 막내 PD랑 나랑. 막내 PD는 메리어트 호텔을 가야 되고, 저는 이제 행사장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빠이빠이 했는데 둘 다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빨리 가야 되니까. 200원 가지고는 택시비가 안 되거든. 냉간까지는 멀죠. 그러니까 한 300원이나 350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500원짜리 쪼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쪼개? 또 뭘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편의점이나 이거 없으면 또 그 찾아서 또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해보고 야 그거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일단은 막내 PD한테 500원을 주고 넌 택시 타고 가 하고 보내고 200원을 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에이씨 그냥 지하철 타고 해서 지하철 탔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난강행을 탔으면 게임이 금방 끝나는 건데 그걸 하여튼 빨간 선을 타가지고 빨간 선을 타고 TWTC로 간 거지.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02년이니까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월드컵 할 때 저 대만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컴텍스를 아까 얘기하셨던 그 현재 그 대만의 101 타워 근처에서 했어요. TWTC라고. 예.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역센터 타워가 거기 있죠. 그쵸. 거기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장 있고 거기도 사무실로 쓰는 타워가 있고 전시장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근처에 홀이 홀 1, 홀 2, 홀 3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난강이 새로 생기면서 난강하고 동시 진행을 해서 뭐 메인 아이템인 뭐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같은 건 다 난강으로 몰고 페리퍼럴이나 인더스트리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홀 원 그 TWT 쪽으로 몰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됐어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셔틀버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면 갔다가 데려다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TWTC 옆에 하얏트가 있는데 하얏트가 제가 오후 4시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오늘은 TWTC를 가고 거기서 약속 보고 내일은 난강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TWTC를 갔어. 그래서 지하철에 내렸어.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순간 당황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거기가 아니라는 걸 안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1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난 4시 약속 있어요. 또 와야 돼 4시에. 그러면은 지금 거기를 가서 1시간이라도 보고 다시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칠 거냐. 근데 거기서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ATM기를 일단 돈을 뽑았어요. 500원을 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택시를 타고 난강으로 가니까 1시 반이더라고. 15분 걸리니까. 예. 그래서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보고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또 이제 거길 또 왔죠. 와, 다시. 엄청 왔다 갔다 하셨네. 네. 한 번 가면 될 거를 한 2-3번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거를 인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양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래 안 이어버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예상을 못 한 거지. 내가 해봐서 알아. 나 여기 많이 와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해가지고 딱 갔다 가서 된통 당한 거지. 네. 오후 4시에 제가 약속이 ARM이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ARM에서 한대니까 이거는 가면은 좀 뭔가 어쨌든 제가 ARM 관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내가 뭔가 좀 들을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어요. 제가 조금 한 5분 늦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일본 기자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 기자들이 있다는 거는. 근데 이 일본 기자님들이 질문 수준이 저를 너무 짜증나게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그분들은 이거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스펙만. 그러니까 스펙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일체 없고, 오로지 그냥 나와 있는 현재 출시한 제품의 스펙 얘기만 1시간 내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뭐가 궁금했냐면, 이번에 이제 미디어텍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ARM 베이스로 어쨌든 코어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뭐 아니면은 이번에 그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조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어쨌든 반도체 관련 이제 이권 다툼 안에서 ARM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OS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틈도 안 주고. 이제 질문할 틈을 안 주더라도 내가 잠깐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이제 늦게 들어갔잖아. 그쵸. 늦게 들어간 데다가 인사도 못했어. 걔들은 다 인사를 하고 늦게 들어간 데다가 거기서 중간에서 내가 인터럽트 하면은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럽트 하면은 이게 지금 분위기가 묘한 거지. 그쵸. 네. 근데 그래도 내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멘탈 나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질문도 필요하거든요. 비중을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얘기할 때는 나중에 이런 질문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려줬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렀는데 안 하더라고, 그런 질문을. 오로지 계속 그 숫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마 네, 일본 미디어 검색하시면은 그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했으니까 기사가 나왔겠죠. 끝나고 이제 인사하거나 이럴 때 물어보면 되겠다. 근데 이제 끝나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훅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끝나면 백브리핑이라고 있거든요. 그쵸. 옆에 와가지고 기자님들하고 잠깐 사담 나누면서. 네, 사담 나누면서 백브리핑이 있어요. 근데 살짝 물어보면은 뭐 얘기해주고 뭐 이래서. 거기서 이제 근데 원래 진짜는 그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정치, 경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청와대 모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백브리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백브리핑이 있으니까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훅 하고 가버리더라고. 백브리핑을 안 하더라고. 네. 지금 딱 나가버렸어.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거지. 쪘겠네. 네, 그래서 좀 거기서 멘탈 나갔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컴퓨텍스 기간에는 모든 업체들이 다 행사를 해요. 그쵸. 네, 저 업체들이 왜냐하면 월드와이드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어쨌든 다 오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손님 온 거잖아. 그럼 손님이 왔으면 접대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 같은 걸 해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아니면 술도 간단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파티 같은 그런 게 행사가 어느 회사나 다 있어요. 최정 기자님이 시놀로지 쪽 행사를 가셨고 전 커세어하고 이제 시놀로지. 네. 첫째 날은 커세어 갔고 둘째 날은 이제 시놀로지를 갔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셨고 아마 그 뒤에 있는 팀도 그 날마다 다 잡혀 있었어요. 행사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없었거든요. 행사가. 저는 없었는데 이제 호텔을 가는 중에 호텔을 가려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호텔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후보집 앞에 테이블이 이렇게 담배 피는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쓱 보는데 내가 많이 본 것 같아. 이거 뭐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옛날에 왔던 데야. 옛날에 거기서 어느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행사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거긴데? 여기가 거기구나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간판을 보니까 간판에 브레스몽키라고 써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래서 그 일정표를 쭉 보니까 브레스몽키에서 행사가 있는 거야. 오늘 7시에. 네, 조택에서. 조택. 네. 우리 막내 PD가 또 거기를 가서 밥을 먹겠다는 거야. 그러면 같이 가서 밥이나 먹자. 어차피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7시에 갔죠.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조택코리아 쪽 사람들하고 한국 기자님들 다 와 계시니까 거기서 또 10년 만에 한국 기자 몇 명 또 만나고 와가지고 또 옛날 얘기하고 저는 거기서 또 수다 떠느라고 또 1시간 동안 또 수다 떨다 왔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원래 그런 것들을 약속을 다 안 하고 갔거든요. 갔다 와서 얼굴 보니까 어쨌든 맨날 보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거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잖아요. 네. 해외에서 보는 거. 네. 색다르니까 좀 좋더라고요. 어쨌든 아는 사람 만나서. 거기다 이미 암에서 멘탈이 한번 훅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멘탈이 나갔는데 얼굴 보면 반갑잖아. 그리고 그 뒤에도 MSI에서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약속을, 예약을 해놓은 레스토랑까지. 11시 반이었거든요. 나 2시 반 출국이야. 나 2시 반에 나가야 돼. 나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고 그 행사장 밑에 가면은 그 지하에 이제 의자만 이렇게 쫙 있는 데 있어요. 네, 의자만 쫙 있는 데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밥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먹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MSI가 햄버거 사줬어. 그래서 햄버거 먹고 좀 이제 얘기 좀 하고 본사 사람들도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본사에 여성분이 2명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햄버거 그냥 빨리 나오는 햄버거 아무거나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 빨리 나오는 햄버거 아무거나 그냥 제일 빠른 거 줄 제일 안 서 있는 거 거기서 그냥 사와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이 여자친구들이 이 MSI 담당자들이 안 와. 그래가지고 얘들 왜 안 오니? 물어보니까 자기는 서브웨이를 꼭 먹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 위에 서브웨이 있는데 거기요? 서브웨이 있잖아요. 근데 서브웨이가 오래 걸리거든. 그쵸.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면은 바로바로 만들어서 주니까 서브웨이가 오래 걸려요. 근데 무조건 자기 서브웨이 먹어야 되겠대.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대. 근데 지금 서브웨이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회사 로고가 또 네가 서브웨이 먹는 거는 나를 만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 로고 보여주고 이게 서브웨이 로고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서브웨이를 드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하고 오셨는지 다 알겠네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프 더 레코드로. 뭘 하면 무조건 무한도전이라고. 네. 저희는 뭐 하면 무조건 무한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총평 간단하게. 일단 컴퓨텍스는 대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대만의 입장에서. 그리고 IT 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품 발표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형태로 가고 직접 발표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 자기가 필요할 때 직접 발표하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키노트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가지 않아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번 뭐 아까 얘기하셨던 젠순왕 그 키노트도 온라인으로 다 생중계했고요. 그래서 컴텍스가 혹시 좀 뭐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컴텍스의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컴텍스의 힘은 다른 데서 나와요. 실제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거기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전시장 갖춰놓으면 실제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와. 그래서 내 걸 봐. 이걸 살까 말까. 이거를 내가 사볼까 말까. 그러니까 그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컴텍스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큰 업체는 자기만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업체가 규모가 작아. 그러면 그거 네트워크를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컴텍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연락 안 해도 오니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나를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좋은 말로 하면 강소기업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그 업체들이 뭘 파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흐름이 좀 바뀌고 있더라. 확실히 그거는 맞죠. 네. 그거 두 가지를 뭐 총평으로 말씀드리면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최재경 기자님은 뭐 총평 같은 거 하실 거 있어요? 예전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갔던 컴퓨텍스는 그때는 이제 게이밍 붐이었거든요. RGB 다 때려놓고 그렇죠. 뭐든 다 게이밍. 이름만 게이밍만 붙이면 막 다 전시해놓고 그렇죠. 이랬잖아요. 근데 요번엔 조금 다르던 게 물론 게이밍이야. 주는 게이밍이 앞에 보이는 건 화려한 거 막 우리우리하고 막 RGB 빙빙빙 돌고 막 이런 걸로 많이 꾸며놓긴 했는데 어떤 부스를 가든 한켠에는 엔터프라이즈 쪽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쪽을 무조건 해놓더라고요. 정확하게. 인베디드도 해놓고 뭐 이런 게 조금씩 다 어떤 부스도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인더스트리얼이에요. 그렇죠. 인더스트리얼. 그쪽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이제 게이밍 쪽만 미는 건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다른 쪽으로도 눈길을 살짝 돌리기 시작하는 걸 요번 컴퓨터에서 딱 느꼈어요.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음 편에 얘기하겠다는 게 그 얘기였어요. 요 얘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저희 딱 보고 나서 이 얘기 이거 보셨으면은 이거 나중에 영상에서 또 찍으시겠구나 하면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컴퓨텍스의 최대 화두예요. 가장 많이 변한 그 지점이 그러니까 컨슈머에서 인더스트리얼로 살짝 이동하는 게 캐치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뭐 넓게 보면 서버, 인베디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산업용 장비. 그런 장비들이 안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모든 업체가 다 그걸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코로나 이전 컴퓨텍스와 이번 컴퓨텍스의 차이점이에요. 딱 그거 하나.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업체나 다른 실시간으로 다른 방송하셨던 한국에서 방송하셨던 분들이 그걸 얼만큼 보여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제가 캐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 최재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을 것이고 컨슈머 위주로만 보여줬다면 그러면은 그 캐치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대만 컴퓨텍스 관련해서 어떤 영상 보여드릴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 보면서 생각하고 정리해 온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몇 편으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예요. 대만 컴퓨텍스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IT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시회 많이 하죠. 한국에도 있어요. 꼭 IT만 아니더라도 IT나 게이밍이나 지스타 같은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행사고. 최근엔 플레이 엑스포도 있었고. 플레이 엑스포도 있었고요. 코바는 이제 방송 영상 쪽이고. 어쨌든. 맞아요. WIS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요 네 가지 정도가 IT 쪽에서 그나마 좀 큰 행사예요. 이 네 가지 행사와 컴퓨텍스가 다른 게 뭘까?
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면 대만 컴퓨텍스가 본질적으로 가장 IT 산업이나 이제 특히 PC 컴퓨팅에서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온 동네에서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 왜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컴퓨텍스에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대만 컴퓨텍스에 나온 업체들의 주 포지션을 보면 현재 대만 IT 산업이 어떤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현주소 같은 거. 그쵸,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대만 IT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어느 쪽에 포커스가 돼 있고, 어느 쪽은 좀 부족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한국의 IT 산업이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차이도 있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올해 2023 컴퓨텍스의 총평적인 기본 흐름이 뭐냐, 요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 얘기는 아까 앞에서 잠깐 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게이밍에서 인더스트리얼로 좀 방향이 바뀌었다. 그쵸, 네. 그게 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진짜 없어요. 진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글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쪽 비중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리면은 에이수스 있잖아요. 에이수스가 엄청 크잖아요. 예전부터 부스 2개씩 갖다 놓고 있거든요. 게이밍 부스, 로그 부스, 에이수스 자체 부스 이렇게 했는데, 로그 부스가 한참 한 8대 2 정도로 컸거든요. 요번은 5대 5였어요. 네, 맞아요. 네, 이번에 5대 5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얘기를 더하면 MSI도 부스가 2개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MSI 부스가 이제 컨슈머 부스랑 인더스트리얼 부스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쵸. 홀 1에 4층에 있었고, 홀 1에 그 인더스트리얼 부스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더스트리얼 부스를 따로 만들 정도로 이제 메이저 부스들이 이제 따로 만들 정도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기가바이트도 인더스트리얼로 옮겨갔고요. 그쵸. 메인 부스가 아예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갔어요. 그게 맞아요. 1층은 인더스트리얼이고 4층이 이제 컨슈머 게이밍 쪽이었거든요. 주로 포지션이.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기가바이트가 원래 4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옮겨갔어요.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MSI도 부스가 1층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집중을 한다는 얘기. 흐름이 바뀌고. 네, 그 흐름.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몇 편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찍어보자. 일단 찍어보고요. 찍어보고 분량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앞뒤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